옛날 옛적 조선 한양의 귀한 집안 진씨 가문에 하녀로 살던 초연이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초연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마음씨를 지녀 진가의 외동딸 하연 아씨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10년이 넘도록 하연 곁에서 움직이며 그 모든 비밀과 일상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연아, 이 비단 치마 좀 보렴. 아버님께서 새로 사오신 것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니? 하연이 화려한 분홍빛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입으시면 더 고와지실 것 같습니다. 하연은 거울 앞에 비단을 대어보며 웃었습니다. 하연 아씨는 눈썹이 가늘고 긴데다 입술은 붉게 익은 석류처럼 도톰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탐욕적인 얼굴빛과 그 마음속엔 항상 더 크고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가득했지요. 내일이면 아버님이 정해주신 혼처와 만난다는구나. 저가 도령이라 하던데 그저 그런 집안이라더라. 어찌 날 그런 곳으로 우리 집보다는 한참 못하다고 하더구나. 하연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조연은 말없이 방바닥을 정리했어요. 가끔 장터에 나갔을 때 멀리서 본 서가의 유겸, 도령은 단정한 모습의 책을 끼고 다니는 선비였습니다. 조연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살짝 떨리던 기억이 있었지요. 아가씨, 내일 혼례 준비를 마저 해드려야 합니다. 얼른 잠자리에 드시지요. 조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하연의 방에 촛불이 꺼지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조연이 깨어보니 하연의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상 위에는 종이 한 장만이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난 그 집과 혼례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더 재능 있고 큰 부를 쌓은 집안의 남성을 찾아 떠납니다. 조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혼례를 앞둔 규수가 사라진 것은 큰일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안주인 진씨 부인에게 달려갔지요. 뭐라고? 하연이가 사라졌다고? 진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혼례를 코앞에 두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하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더 부유한 집안 자제를 따라 멀리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진씨 부인은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초연을 바라보았어요. 조연아, 너 하연이와 키와 체형도 비슷하고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면 얼핏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말에 초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씨 부인의 눈빛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인마님, 그건 조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단 하루만이다. 혼례식 날만 하연 행세를 하고 그 뒤엔 어찌 되든 내가 책임지마. 우리 가문의 체면을 살려다오. 진씨 부인이 초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초연은 평생 진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 진가에서 거두어줬고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었지요. 그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부인마님. 초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례식 아침, 초연은 하연의 화려한 붉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자신의 무명 속적삼을 꼭 간직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거울 앞에 선 초연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붉은 연지를 찍은 입술, 새하얀 분가루를 바른 얼굴, 금비녀로 치장한 머리.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마가 왔습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마에 오르기 전 초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단 하루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초연의 떨리는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붉은 혼례복 자락이 가마 안으로 사라지고 초연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도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지요. 저가의 혼례청에는 온갖 화려한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휘장과 금박이 둘러진 기둥, 그리고 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신랑과 신부를 향해 있었죠. 초연은 붉은 천으로 가려진 얼굴 아래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소서 우리 며느리. 저가의 안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동산에서 내려온 학처럼 흰 도포를 입은 유겸은 단정한 모습으로 혼례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선비답게 온화한 눈매와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초연은 땅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랑 신부, 저를 올리시오. 조연은 바닥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유겸도 똑같이 절을 하며 예를 갖췄지요. 그런데 절을 하는 순간 유겸의 시선이 초연의 목덜미에 잠시 머물렀어요. 홀레복 속으로 살짝 보이는 무명천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유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가의 아가씨라면 속옷까지 비단을 입었을 텐데 무명천이라니? 그러나 유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눈빛에 작은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혼례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가의 딸과 서가의 아들이 만나 좋은 가문을 이어갈 것이라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신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해가 저물고 초연은 신랑과 함께 신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유겸은 조용히 초연의 면사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초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구나. 그러나 유겸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말하지 마시오. 기다릴 테니. 초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따스함이 머물러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소만 억지로 말하게 하진 않겠소. 유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소. 오늘은 무척 지치셨을 테니 편히 쉬시오. 유겸은 방 안쪽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유겸과 초연은 같은 방에서 지냈지만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유겸은 초연을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고 초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유겸의 배려를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아침 초연이 일찍 일어나 방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겸은 깨어나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 손에는 오랜 세월 노동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굳은 살, 살짝 거칠어진 피부. 어찌 진가의 아가씨 손에 저런 굳은 살이? 유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그 손에 묻어난 성실함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녀의 손이라는 건 유겸도 짐작했지만 마음속에선 오히려 그 진실됨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조연이 공손히 말했어요. 잠깐만. 유겸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신지요? 조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녀 신분으로 글을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하연 아씨의 곁에서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운 것이 있었죠. 네, 서방님. 조연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함께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부터 유겸은 초연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이해의 시간이 쌓여갔어요. 책 속 이야기를 통해 말로는 전하지 못한 감정을 나누었죠. 말보다 깊은 건 기다림이다. 이 구절이 참 와닿지 않소? 유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조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지금 자신들의 관계와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진실, 하지만 기다려주는 마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자라났어요. 떨어진 꽃잎처럼 가볍게 나누는 미소, 손끝이 스치는 순간의 떨림, 그리고 눈빛으로 전하는 마음까지.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유겸은 날이 갈수록 초연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초연 역시 유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지요. 비록 거짓된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진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겠소. 유겸의 이 말에 초연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서가의 안주인이 초연을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전긍긍했지만 초연은 침착하게 안주인을 찾아갔어요. 이리 앉으렴. 안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초연을 맞이했습니다. 초연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우리 집 장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구나. 큰 며느리가 집안일도 알아야 할 테니. 초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녀 신분으로 진가에서 아시아연 곁에 있으면서 장부 관리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걸 여기서 드러내도 될지 망설여졌어요. 걱정 말고 한번 살펴보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구나. 안주인의 말에는 시험하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장부를 열었어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곡식량과 재산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살펴보았지요. 여기 지난달 곡식 출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쌀 10석을 출고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석만 나간 듯합니다. 안주인의 눈이 커졌어요. 어찌 그걸 알았지? 여기 창고지기가 쓴 기록과 대조해 보니 그렇습니다. 아마 계산 실수인 듯하여. 안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드러낸 것 같아 가슴이 방망이질 쳤어요. 아니, 그저 아버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셔서. 초연이 더듬거렸습니다. 안주인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장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구나. 우리 유겸이가 좋은 짝을 만났어. 그날 이후 초연은 조금씩 서가의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녀의 지혜로운 판단과 정확한 계산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초연이 뜰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툭툭 울려 퍼지는 다듬이 소리에 유겸이 다가왔어요. 안 사람이 직접 다듬이질을 하다니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유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제 손으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유겸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초연의 모습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유겸의 가슴이 더욱 뛰었어요. 당신,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유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초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유겸의 눈에는 따스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초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연입니다. 초연. 유겸이 그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어요. 맑은 연기처럼 은은한 이름이구나. 그날 밤 유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초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여인은 참 용기가 있네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유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초연 씨도 그만큼 용기 있는 분이오.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소. 그 말에 초연의 눈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하녀로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초연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던 유겸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거짓된 방법으로 만났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초연의 모습만이 가득했어요. 배움은 계급을 따지지 않는다더니 진심도 그런가 봅니다. 유겸은 속삭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초연은 서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성실함이 집안의 살림을 윤택하게 했고 곡식 창고는 더욱 넘쳐났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제는 초연을 진정한 딸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으로 복덩이구나.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자랑했어요. 유겸은 밤마다 초연에게 더 많은 책을 읽어주었고 초연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집안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얽혀갔고 처음의 어색함은 온전한 신뢰로 바뀌어갔지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유겸이 어느 밤 속삭였어요. 초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만은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유겸을 향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 서가에서의 삶이 1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연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능숙하게 다루는 안주인이 되었어요. 하인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며 존경을 표했고 친척들은 서가의 새 며느리가 가져온 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이 드문 며느리를 얻었구나. 유겸의 삼촌이 방문했을 때 말했어요. 집안의 재물이 늘어나고 모두가 화목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구나. 유겸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안 사람 덕분입니다. 초연은 시집 온 이후로도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어요. 유겸이 좋은 비단을 사다 주면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너무 화려한 옷은 아직 어색합니다. 마음이 편한 옷이 좋아요. 유겸은 그런 초연의 소박함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진실된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모습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어느 날 유겸이 관청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초연이 뜰에 핀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소? 유겸이 다가가 물었어요. 초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도련님.
일찍 돌아오셨네요.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당신이라 불러줘. 우리는 부부니까. 유겸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연의 뺨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당신은, 유겸이 초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초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한양의 진가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 씨 부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서가의 소문을 들었어요. 서가의 며느리가 복덩이라지? 진가의 딸을 얻어 집안이 날로 번창한다는구나. 장터 상인이 말했습니다. 진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체면은 세운 셈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초연이가 잘 지내고 있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어찌 될까? 더 큰 문제는 도망쳤던 딸 하연의 행방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하연이 따라간 남자는 평양의 부자 상인 아들이었다고 했지요. 진 씨 부인은 비밀리에 평양으로 사람을 보내 하연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가에서는 유겸과 초연의 사랑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어느 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유겸은 초연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읽어주었어요. 무명이 피어나는 봄이 있듯 진심도 언젠가는 비단이 된다네. 초연은 그 시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유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초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유겸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당신, 초연이오. 그날 밤, 초연은 처음으로 유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녀로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 하연이 도망친 일, 그리고 진 씨 부인의 제안까지 모든 것을 용기 내어 말했지요. 유겸은 묵묵히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초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소. 당신은 나의 진짜 아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초연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찾아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지요. 서가의 어른들은 초연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사람의 자리는 마음이 만드는 법이란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초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결과란다. 초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멀리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 씨 부인이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하연의 행방을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가의 대문 앞에 낯선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에 초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어요. 누가 오셨나 봐요. 곁에 있던 하녀가 말했습니다. 초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검은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얼굴, 바로 하연이었습니다. 아가씨. 초연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하연은 초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원망과 쓰라림으로 가득했어요. 반지 자국이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초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정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초연은 땅에 발이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신지 시어머니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하연은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진가의 딸 하연입니다. 원래 서가와 혼인하기로 했던 본인이지요. 이 계집은 우리 집 하녀에 불과해요. 온 마당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시어머니가 놀라 외쳤어요. 하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모르셨나요? 이 계집은 초연이라고 우리 집안이었답니다.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제 옷을 입고 제 자리를 훔쳐온 거예요. 초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조연아, 이 말이 사실이냐? 조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때 관청에서 돌아온 유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긴장된 공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유겸이 물었습니다. 하연은 유겸을 보자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공자님이군요. 제가 원래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야 할 진가의 하연입니다. 하지만 이 하녀가 제 자리를 훔쳐갔어요. 유겸은 차분하게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혼례 당일에 오지 않으셨소? 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버림받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자리는 여기라는 걸요. 유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리라. 당신에게 이 집은 이혼이는 그저 자리에 불과했던 모양이오. 하연은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유겸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응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유겸에게 사죄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유겸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디를 간다는 말이오? 당신은 내 아내요. 하지만 저는 하녀일 뿐이고 이제 진짜 아가씨가 돌아왔으니 유겸은 초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의 신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오. 하연 씨는 자신의 의지로 이 집을 버리고 떠났소. 그리고 당신은 이 집을 지키고 키웠소. 초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겸의 단호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진 씨 부인이 서가를 방문했습니다. 하연이 보낸 급한 전가를 받고 온 것이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서가의 어른들이 진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진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 집안의 잘못입니다. 딸아이가 혼례를 앞두고 도망쳤고 저희 가문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며 초연에게 하루만 대신해달라 부탁했지요. 그런데 어찌 1년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따져 물었어요. 진 씨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하루뿐이라 생각했는데 소식을 들으니 두 분이 화목하게 지낸다 하여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유겸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와서 어찌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야 물론 우리 하연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지요. 유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아내는 초연입니다. 하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원래 내가 이 부잣집 안사람이 될 여자였어. 내 자리를 돌려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때 서가의 가장이신 유겸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서가의 가장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관직에 있었던 분답게 예리한 시선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가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 씨 부인,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구려. 진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다 이런 큰 실수를. 서가의 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라.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가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연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소. 가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혼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두 집안의 결합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의 결합인가? 유겸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소. 그동안 초연 아가씨는 무엇을 했나? 가장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지요. 곡식 창고는 넘치고 하인들은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내 아들은? 가장이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겸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초연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어떻든 그녀는 제 마음의 짝입니다. 하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잖아요. 그녀는 하녀일 뿐이에요. 서가의 가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 당신은 혼례를 앞두고 스스로 이 집을 거부했소. 그리고 이제 와서 자리를 돌려달라 하니 그 자리란 게 대체 무엇이오? 이 집의 부와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오? 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진 씨 부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욕심을 애써 감싸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이때 초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른님들. 조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제 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유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조연은 맨발로 방 한가운데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할 때 유겸이 급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마시오. 당신 없이 이 집은 의미가 없소. 조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하녀일 뿐입니다. 유겸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게는 그보다 귀한 이름이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달빛에 비춰졌고 그 순간 각자의 마음속 진실이 드러나는 듯했어요. 저가의 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결정을 내리겠소. 진심으로 이 집안을 이끈 사람은 초연이오.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마음의 결합이니 나는 유겸과 초연의 혼인을 인정하오.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안 돼요. 그건 불공평해요. 제가 진짜 진가의 딸이라고요. 저가의 가장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평함이란 단순히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을 보는 것이오. 당신은 스스로 이 자리를 버렸소. 그리고 초연은 그 자리를 지켜냈소. 진씨 부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연아, 진씨 부인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마저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진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버린 것을 이제 와서 되찾겠다는 건 욕심이 지나친 게지.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어요. 진씨 부인은 그녀를 따라가기 전 초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초연아, 진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너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웠으니.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인마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씨 부인은 초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다. 그 말에 초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유겸은 초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소. 당신은 내 아내요. 이 집의 안주인이오. 저가의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다가와 초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난 진작에 알고 있었단다. 내 손에 굳은 살, 내 겸손한 태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를 더 귀하게 만들었지. 초연은 감격에 떨며 모든 분들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겸은 초연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정식으로 다시 한번 혼례를 올리시오. 이번엔 초연으로서. 초연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떳떳이 제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른 봄날 서가는 다시 한번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연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진씨 부인은 딸 대신 초연을 위해 아름다운 연분홍 혼례복을 지어보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란다. 진씨 부인의 편지가 함께 왔어요. 이제 당당하게 입고 행복하게 살 거라. 초연은 그 혼례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 하연 대신 입었던 붉은 혼례복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옷이었어요. 혼례 준비를 하는 동안 하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연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진씨 부인은 딸을 데리고 먼 친척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연이도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길 바라오. 진씨 부인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례식 전날 초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밤 촛불 아래서 두 여인의 마음이 통했지요. 처음 내가 왔을 때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단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좋았지. 너의 겸손함,
성실함이 이 집의 복을 가져왔구나. 조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초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대는 이미 우리 집에 온 그 첫날부터 우리 가족이었소.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그날 밤 유겸은 자신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차를 들고 들어가자 유겸은 급히 종이를 접었어요. 무얼 그리 열심히 쓰고 계셨나요? 초연이 물었습니다. 유겸은 미소 지었어요. 비밀이오. 내일 알게 될 것이오. 다음 날 서가는 아름다운 봄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전의 혼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하인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도왔지요. 초연은 연분홍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연의 그림자가 아닌 초연 자신으로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유겸이 직접 그녀의 뺨에 연지를 찍어주었습니다. 예쁘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혼례가 시작되기 전 유겸이 초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아했지만 이것은 특별한 날이니 만나도 괜찮다고 모두가 눈 감아 주었지요.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유겸이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어요. 초연이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글씨로 쓰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겸이 직접 지은 시였어요. 무명도 피어나는 봄이 있듯 진심도 언젠가는 비단이 된다. 초연은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겸은 초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나의 봄이오. 가장 차갑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꽃처럼 피어난 내 인생의 봄.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겸은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시오. 오늘은 우리의 진짜 시작이니까. 혼례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초연이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절을 올렸어요. 유겸 역시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절을 했지요. 이제 두 분은 진정한 부부입니다. 주례 선언에 모두가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받아 기쁨을 나누었죠. 초연은 그동안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잔치 중에 한 노인이 다가와 초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당신은 정말 복이 있소. 지젠심견인이라고 진심으로 사람을 보면 진짜 인연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당신과 도련님은 그런 인연인 것 같소. 초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어 잔치가 끝나갈 무렵 유겸은 초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정원으로 나왔어요. 봄밤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시작이오. 유겸이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귀하오. 초연은 유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명천의 소박함과 비단의 화려함이 어우러진 것처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배경도 이제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바위요. 나는 그대의 봄바람이요. 유겸이 속삭였습니다. 초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된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지요. 멀리서 진씨 부인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체면을 위한 거짓된 시작이었지만 결국엔 가장 진실된 결말로 이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진심은 결국 이름을 갖게 된다. 진씨 부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연도 언젠가 자신만의 진실된 행복을 찾기를 기도했지요. 세월이 흘러 초연과 유겸은 서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노력으로 서가는 더욱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지요. 특히 초연은 안주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봄날 초연은 마당에 무명천을 널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녀들이 다가왔어요. 안주인님, 비단도 많은데 어찌 항상 무명을 사용하시나요? 어린 하녀가 물었습니다. 초연은 미소 지었어요. 무명은 내 뿔이란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지. 하녀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전체에 알려져 있었어요. 하녀에서 안주인이 된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진심의 승리였지요. 초연은 서가에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양반집 안주인과 달랐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항상 인간적으로 대했죠. 안주인님, 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어린 하녀가 조실스레 청했습니다. 조연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글은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빛과 같단다. 그렇게 초연은 서가의 하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의아해했지만 곧 그 뜻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지요. 배움은 계급을 따지지 않는 법이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가져온 변화가 참으로 값지구나. 유겸은 아내의 행동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관청 일을 하면서도 초연의 조언을 자주 구했고 두 사람은 함께 많은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내게 없던 시각을 보여줘. 유겸이 종종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소. 세월이 흐르면서 초연과 유겸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유찬, 둘째 딸 연화. 초연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지요. 신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품격이란다. 초연이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느 가을날 진씨 부인이 서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이었지요. 진가가 이제 많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연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진씨 부인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이 그러하지. 오르고 내림이 있는 법이야.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시면 어떨까요? 하연 아가씨도 함께요. 조연이 제안했어요. 진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제안을 할 줄이야. 조연아, 내가 참으로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연도 이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지요. 하연이 초연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연은 미소 지으며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진가와 서가는 다시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화합의 길을 걸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초연과 유겸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정원의 벚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무명도 피어나는 봄이 있듯 진심도 언젠가는 비단이 된다. 유겸이 오래전 지었던 시를 다시 읊었습니다. 조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 시가 우리 인생이 되었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들의 삶도 때로는 흔들리고 떨어졌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지요. 조연과 유겸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심은 비단보다 고운 법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특히 초연이 세운 학당은 신분에 관계없이 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무명 천과 비단이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두 천의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소중함을 상징하듯이 유겸과 초연이 함께 지은 마지막 시는 학당의 현판에 새겨졌습니다. 무명의 연꽃은 결국 안주인이 되어 피었네. 진심은 언젠가 이름을 얻고 사랑은 그 이름을 부른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 한 남자의 이야기, 그것은 진심견인의 교훈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보면 진짜 인연이 보인다. 이것이 초연과 유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밀실야담을 방문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